중국의 징화고등학교. 여기에는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퉁이라는 여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퉁의 엄마 리한은 이 학교에서 청소부로 일을 하고 있어요. 리한의 남편, 즉 퉁의 아버지는 저 멀리 광저우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서 이 세 명이서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리한은 딸과 단 둘이 살면서 학교에 데려가고 데려오고 뒷바라지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다른 아이들은 막 우르르 귀가를 하는데 청소부 리한의 딸 퉁은 보이질 않습니다. 귀가하는 다른 학생들을 붙잡고 저기 우리 퉁 못 봤니? 퉁 어디 있는지 아니? 하고 묻는 리한. 아이들은 모두 무관심한 듯 모르겠는데요, 못 봤는데요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요. 결국 리한은 학교 여기저기를 뒤져보기 시작합니다. 이 시각 퉁은 학교의 외진 창고 같은 곳에서 4명의 여학생들에게 둘러싸여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엔지, 징수, 원링, 샤오칭이라는 이름의 여학생들이었는데요. 이들의 이름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 중에 엔지라는 아이의 이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엔지가 가장 앞장서서 이 퉁을 제일 적극적으로 그리고 모욕적으로 괴롭히고 있어요. 얘네들이 얼마나 악랄하냐면 말 못하는 이 퉁을 데려다가 벽에 강력 풀을 잔뜩 칠해서 아이를 벽에다가 붙여버립니다. 무슨 장난감 마냥. 퉁은 체육복을 입은 채 이렇게 양팔을 벌린 자세로 벽에 머리카락부터 뒤통수, 등까지 쫙 붙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이 엔지가 악랄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퉁의 입에까지 풀칠을 해버립니다. 나머지 이 엔지 무리 여학생 3명도 이 광경을 보면서 막 낄낄대며 자지러지게 크게 웃으면서 퉁을 막 놀려요. 가여운 퉁은 곧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은 표정으로 제대로 반항 한번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당하고만 있습니다. 그때 여기 뭐가 있다는 거야. 웬 성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퉁 그리고 엔지 무리는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는데 퉁이 여기서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몇몇 학생들이 학교 경비 아저씨를 모시고 창고로 온 거였습니다. 엔지는 경비 아저씨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질 않고 퉁명스럽게 물어요. 왜요? 뭔데요? 경비 아저씨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자신을 이리로 불러온 학생들을 오히려 내쫓아버립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사실 엔지는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의 딸이었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교장이 자기 딸을 감싸고 돌았기 때문에 학교 직원들도 엔지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어른들마저 등을 돌린 사각지대에서 퉁은 엔지 무리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렇게 얼마간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되고 드디어 엔지 무리 여학생들은 이제 흥미를 잃었는지 킥킥대면서 자리를 떠났어요. 딸을 찾아 학교 구석구석을 뒤지던 리하는 창고 근처까지 왔는데 자기들끼리 막 깔깔대며 악랄하게 웃으면서 창고를 떠나는 이 엔지 학생 무리를 보고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얼른 달려 들어가 봅니다. 역시나 그 안에는 딸 퉁이 엉망진창이 된 모습으로 벽에 붙어 있었어요.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리하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고통스러웠어요. 얼른 가위를 가져와서 벽에 딱 붙어버린 퉁을 떼어내기 시작하는데 겨우겨우 벽에서 아이를 막 억지로 떼어내긴 했는데 그 머리카락에 붙은 접착제는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결국 리하는 눈물을 머금고 딸 퉁의 머리를 싹둑싹둑 짧게 잘라줍니다. 모녀는 꼭 껴안고 서러움과 분노가 서려있는 눈물을 흘렸어요. 자, 이제 이 이후부터는 영화에서 급격하게 사건들이 막 다다다다 발생하게 되는데요.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고 실종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의 영화 제목은 침묵의 장소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결말을 포함한 모든 줄거리 다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할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은, 끝난 것 같지만 끝까지 뭐가 계속 새롭게 밝혀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결말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이날 밤 엔지와 함께 다니던 여학생 3명이 학교 근처에 있는 오래된 버려진 성터에서 만납니다. 이곳은 이들의 아지트였는데요. 어른들 몰래 여기서 어울려 놀면서 친구들 뒷담화도 하고 하면 안 되는 거, 술이나 담배 같은 것들도 하면서 노는 그런 곳이었어요. 엔지는 무슨 일인지 보이질 않고 그 나머지 3명의 여학생들만 모여서 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낮에 자기들이 같이 괴롭혔던 퉁과 그녀의 엄마 리한에 대해서 막 떠들어대고 있는데요. 이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리한의 최근 삶에 대해 좀 알게 됩니다. 리한은 회계사로서 번듯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딸아이가 장애 때문에 학교에 적응하는 걸 힘들어하니까 그 옆에 계속 같이 있어줄 방법을 찾기 위해 학교에 청소부로 들어왔던 겁니다. 정말 눈물 나는 애틋한 모정이죠.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해는 져서 어두워진 밤. NG만 빠진 NG 무리의 학생들 징수, 원링, 샤오칭 세 사람은 계속 여기서 자기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징수라는 여학생이 보이질 않습니다. 나머지 2명의 여학생은 야, 징수 어디 간 거야? 하면서 찾기 시작하는데 성터 바깥쪽 숲풀 속에서 뭔가 샥 베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곧이어 무언가가 털썩 쓰러지는 소리도 났어요. 비가 막 쏴악 소리를 내면서 많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질 않아서 더 공포스럽습니다. 덜덜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 바깥쪽을 내다보는 원링과 샤오칭. 징수의 이름을 크게 불러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그때 이 둘 중 한 명이 으악!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숲속에 쓰러져 있는 징수를 본 거예요. 징수는 피를 흘린 채 눈을 감고 비를 맞으면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검은 우비를 쓴 누군가가 우뚝 서 있었어요. 정체를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당분간 우비인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쓰러진 징수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성터 쪽에서 여학생들의 비명소리가 들리자 슥 고개를 돌리는 우비인간. 어두워서 얼굴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나머지 2명의 여학생은 미친 듯이 각자 흩어져서 막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성터이기 때문에 바닥이 좀 부식돼서 구멍이 뚫려 있기도 하고 쿵쿵쿵 밟으면 그 자리에서 나무 판자 같은 게 막 무너져 내리기도 하는데요. 이리저리 발이 미끄러지고 막 바닥으로 떨어질 뻔하기도 하고 나무 판자에 긁히기도 하면서 이 2 사람은 목숨을 걸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곧 우비인간에게 붙잡혀 무참히 죽임을 당했어요. 이렇게 NG를 뺀 NG 무리의 나머지 3명의 여학생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같은 장소에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다음 날 학교는 난리가 납니다. 사라진 3 여학생의 학부모가 실종 신고를 했거든요. 이상하다. 살인사건 아니었나 싶으시죠? 네, 우비인간이 시신을 숨긴 거예요. NG는 친구들이 사라졌는데도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어디 놀러 갔거나 장난치는 중이겠거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아요. 학교에는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사라진 3명의 여학생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죠. 학교 근처 폐허가 된 성터에서 놀다가 실종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학교에서 혹은 학교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서 단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여학생이 사라진 그날 이들과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던 게 퉁과 NG였기 때문에 이 2 아이도 조사를 받게 돼요. 퉁은 일단 기본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니까 소통이 잘 안 돼서 조사가 매끄럽게 이루어지질 않았고 NG는 그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느라 친구들이랑 같이 놀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럼 병원에 갔었다는 증거가 있냐 했더니 NG는 병원 진단서를 내밀었어요. 자,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학교 분위기는 점점 더 어수선해지고 그럴수록 리한은 딸 퉁을 더욱 집요하게 챙겼어요. 어느 날 학교 수업을 마친 퉁을 데리고 집으로 귀가하는 리한. 그런데 앞집에 누군가 이사를 오고 있었습니다. 아는 얼굴이에요? 바로 학교 자벽부로 일하고 있는 짜이푸라는 남자였어요. 리한도 학교에서 청소부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2 사람은 어찌 보면 직장 동료인 셈인 거죠. 이 짜이푸라는 남자는 자선단체에서 활동을 하며 퉁인의 학교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쓰나미가 왔을 때 집도 잃고 갈 곳도 없었는데 이곳에 있는 팡 선생님이라는 아주 인자한 분이 일자리를 소개해줘서 교장이 고용을 해준 거였습니다. 참고로 이 팡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그들을 인자하게 챙겨주는 선생님이었어요. 한편 싸가지도 없고 눈치도 없는 NG는 이제서야 슬슬 실종된 친구들이 걱정되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막 문자를 보내요. 야, 너희 어디야? 우리 아빠가 학교에 경찰들 불렀어. 이제 장난 그만 치고 나와. 늘 보던 데서 봐. 기다린다. 엔지는 친구들이 아마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요. 아니, 누가 이런 걸로 부모님 걱정시키고 경찰까지 출동하게 만드냐고요. 하지만 엔지에게 이 정도는 그냥 그저 장난으로 할 수 있는 일 정도였던 거예요. 엔지는 여전히 친구들이 장난을 치는 거라고 굳건히 믿은 채 학교 뒤쪽 외진 곳에 버려져 있는 버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곳이 성터 말고 또 다른 이들의 아지트였던 거죠. 담배를 뻑뻑 피워대며 친구들을 기다리는 엔지. 과연 애들이 올까? 하면서 초조하게 기다려보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시죠? 엔지의 친구들이 돌아올 리가 없다는 걸. 얼마 전 검은 우비를 쓴 우비 인간에게 의해서 잔인하게 처리가 됐었잖아요. 며칠째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습기가 가득한 망가진 버스 안. 엔지는 버스 앞좌석 쪽에 앉아 있었는데 기분 탓일까요? 뒤쪽에서 뭔가 파스락 대는 소리가 난 것 같습니다. 엔지가 얼른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자 소리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한숨을 돌리는 그 순간 쨍그랑! 엔지가 앉아있던 쪽 버스 창문이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창문을 통해서 누군가가 버스 안으로 펄쩍 뛰어들어오는데요. 바로 검정 우비를 쓴 그 우비 인간이었습니다. 친구들 대신 나타난 이 검은 우비 인간을 보고 엔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버스 안쪽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꺼내 막 뿌려대면서 저항을 하는데요. 순식간에 버스 내부는 뿌연 연기로 가득 찹니다. 천천히 엔지에게 다가오는 우비 인간. 엔지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영화는 이제 팡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학교 안에서 인자하기로 소문난 덕망 높은 선생님. 기억하시죠? 그가 이제 은퇴를 하는 날이었는데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참 아쉬워합니다. 학교 청소부 리하는 그에게 광저우에서 농사짓는 남편이 재배했다는 금귤을 선물하고 자벽부로 일하는 짜이프도 그에게 은혜를 받은 게 많았기 때문에 선생님 짐 옮기셔야 되니까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트럭에다 그의 물건들을 꼼꼼히 실어줍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징화학교에서는 커다란 행사가 열리는데요. 강당에 전교생과 모든 선생님들까지 다 모였어요. 이 행사에 앞서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이 열리고 단 한 사람만 지금 여기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왜냐? 딸 엔지가 보이질 않았거든요. 아휴, 이 녀석이 또 어디로 튄 건가 하면서 전화를 걸어보는데 엔지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어느새 학생들의 공연이 끝나고 교장이 무대에 올라가서 이 행사의 화려한 대미를 장식할 차례. 그 강당 무대에 천장에서부터 내려오는 긴 줄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교장이 그거를 세게 딱 당기면 위에 있던 박이 팡 터지면서 막 거기서 화려한 꽃장식들 같은 게 쏟아지며 또 어떤 깃발 같은 게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딸 엔지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서 이래저래 신경이 쓰였지만 교장은 일단 행사는 마무리해야 했기에 무대로 올라가서 그 줄을 빡 당깁니다. 그리고 이내 박이 팡 터지면서 그 안에서 뭔가 튀어나와 대롱대롱 천장에 매달려 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예상하셨던 분들도 아마 계시겠죠? 박 안에서 튀어나온 건 비닐에 쌓인 엔지의 시신이었습니다. 교장은 지금 이 행사 자체에 관심이 없고 온 신경이 딸 엔지한테 가 있었기 때문에 박이 터지면서 이 위에서 뭐가 내려오든지 말든지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선을 위로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학생들이 이 박 쪽을 바라보며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는 고개를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보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차갑게 굳어버렸어요. 학교는 아수라장이 되고 행사는 엉망진창으로 끝이 났으며 많은 수의 경찰들이 학교로 출동합니다. 언론사 취재 경쟁도 어마어마했어요. 몇몇 아이들은 인터뷰에서 엔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엔지는 교장 선생님 딸이라서 권력이 진짜 막강했어요. 친구들을 많이 괴롭히곤 했어요. 사실 학생들도 놀랐겠지만 강당에 함께 있었던 선생님들도 그리고 이 학교 직원들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겠죠. 이 청소부 리한도 깜짝 놀라서 얼른 딸내미 퉁을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막 모든 학생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당탕탕 도망치느라 난리가 나서 도저히 아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집으로 가보는데 퉁은 집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한편 교장은 충격을 받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정신을 어떻게든 부여잡고 딸 엔지를 죽인 범인을 잡아야겠죠. 그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교장에게 누구 집히는 사람 없느냐, 수상한 사람 없었냐 하고 묻는데요. 교장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즘에 어떤 수상한 남자 하나가 캠코더 같은 걸 들고 학생들 영상을 몰래 찍고 다닌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혹시 우리 학교 자벽부 짜이프라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아닌가 싶거든요. 좀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의 딸이 사고를 당해 죽었는데요. 사정이 딱해서 제가 고용을 해줬던 건데 우리 학교에 자기 딸 또래 여자아이들만 보면 표정이 멍해지고 좀 이상했단 말입니다. 경찰들은 교장의 진술을 잘 듣고 메모를 해둡니다. 이 시각 집 근처에서 딸 퉁을 찾아 헤매고 있는 리한. 그녀도 사실은 이 짜이프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자주 가는 집 앞에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가게에서 리한이 사는 건물 쪽을 비추는 CCTV를 한번 틀어달라고 해서 보니까 퉁이 없어졌을 만한 시간쯤에 짜이프가 그 근처를 서성거리고 있는 게 찍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는 얼마 전에 이 건물로 이사를 왔잖아요. 사실 그 건물은 그냥 짜이프가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리한은 짜이프가 이상하다고 확신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이야기 뒤쪽에서 밝혀집니다. 집 건물 앞에는 딸아이 퉁이 차고 다니던 시계가 떨어져 있었고 복도에는 못 보던 핏자국 같은 것들도 듬성듬성 묻어 있었는데요. 학교 강당에서 엔지의 시신이 떨어지는 사고가 나자 집으로 대피해왔던 퉁이 혹시 짜이프에 의해서 납치된 건 아닐까? 자기 나름대로 이런 시나리오를 써본 리하는 짜이프의 집 문을 두드리고 벨도 눌러보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몰래 그 집에 들어가 보기로 결심을 해요. 바로 옆집이니까 긴 천을 꺼내서 한쪽은 집안 가구에다 또 다른 한쪽은 자기 허리에다 묶고는 건물 외벽을 타고 위험하게 건너가기로 한 거죠. 지금 딸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완전히 꽂혀버린 리하는 이 무섭고 아슬아슬한 공중전을 하면서 결국 짜이프의 집에 침입하는데 성공합니다. 중간에 한번 땅으로 떨어질 뻔하다가 그 에어컨 실외기 위로 퍽 떨어져서 막 손에 피가 철철 나고 다치는데 그녀는 개의치 않아요. 짜이프의 침실로 숨어 들어가 숨을 헐떡거리며 후레쉬를 켜고 이곳저곳 수상한 게 없는지 뒤져보기 시작하는데 이 시각 짜이프는 건물 1층에 도착합니다. 집에 들어오기 전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요. 과연 진짜 짜이프가 범인일까요? 그리고 리하는 짜이프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의 집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리하는 짜이프의 집에서 특별한 단서를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막 노끈도 보이고 무슨 망치 같은 그런 공구도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는 자벽부이기 때문에 이런 게 집에 있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짜이프는 한층 한층 계단을 올라오고 문 밖에서 인기척을 느낀 리하는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얼른 숨어요. 집 안으로 들어온 짜이프. 뭔가 이상한 기척을 느끼는가 싶지만 이내 옷을 갈아입고 어딘가로 다시 나갈 채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열쇠를 탁 떨어뜨리는데요. 그 열쇠를 주우려고 바닥으로 손을 뻗다가 침대 아래로 시선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갈 뻔했는데요. 그 순간 띵동 누군가 그의 집 벨을 눌렀어요. 짜이프는 얼른 뛰어나가서 대문을 열어보는데 그가 새들어 사는 그 집의 주인 아주머니였습니다. 자기가 어디 갈 데가 있는데 트럭으로 좀 태워다 달란 거였어요. 짜이프는 자기도 지금 어딜 가야 된다고 완곡하게 거절을 해보지만 집주인 아주머니는 아이 그럼 같이 가는 길에 좀 태워다 주면 되잖아. 많이 바빠? 하면서 막 우악스럽게 부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짜이프는 집주인 아주머니와 함께 집을 나서요. 짜이프가 집에서 나가자 리하는 얼른 빠져나와서 바로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들은 리한의 말을 듣기 전에 그녀의 손을 먼저 봅니다. 손에서 막 피가 철철 나고 있었거든요. 이거 어쩌다가 다치신 거죠?
리하는 옆집에 무단 침입하다가 다쳤습니다 하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못에 찔렸어요 라고 대충 둘러댄 뒤에 자신의 딸 퉁이 사라졌다고 빨리 좀 찾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경찰들은 오늘 NG 살인사건 때문에 이 리한을 살짝 용의자로 의심해서 왔던 것도 있는데 리한의 딸까지 실종이 됐다고 하니까 약간 당황을 했어요. 리한은 아무래도 우리 앞집에 사는 저 짜이프라는 남자가 의심스럽다고 빨리 조사 좀 해달라고 하면서 그놈이 방금 나갔는데 저놈 잡아라 하면서 쫓아나가는데요. 검은 우비를 입고 있던 남자 하나가 의심스러운 캠코더를 든 채 붙잡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짜이프는 아니었어요. 얘는 또 누굴까요? 우비를 입고 있는 걸로 보아 혹시 이놈이 많은 여학생들을 희생시킨 그 우비 인간인 걸까요? 이 사람은 아까 교장이 말했었던 그 수상한 남자였습니다. 왜 캠코더를 들고 동네 여학생들을 몰래 찍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 그 남자. 이 남자를 캠코더남이라고 부를게요. 이 캠코더남이 나타나면서 그가 찍어온 영상들로 인해 많은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과연 범인 우비 인간은 누굴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 캠코더남은 리한의 집 건너편에서 그녀의 집을 오랫동안 몰래 촬영해오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실 그냥 좀 정신이 이상한 괴이한 취미를 가진 놈인데 근데 이놈 덕분에 중요한 진실이 하나 드러나게 돼요. 바로 리한이 자기 딸 퉁을 오랫동안 학대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에? 리한이? 그렇게 딸을 애지중지 감싸고 도는 여자가? 싶으시죠? 하지만 정말로 캠코더남의 영상 속에는 리한이 매일같이 퉁을 윽박지르고 막 체벌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경찰은 이 캠코더남의 영상을 증거로 리한을 붙잡아서 조사하기 시작해요. 지금 경찰이 머리가 많이 아프게 생겼죠. 조사해야 될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살짝 복잡해 보이는데 결말에 가서 쭉 다 정리가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리하는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에 왔다가 경찰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쳐 나옵니다. 빨리 딸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녀는 차를 끌고 어디론가 미친 듯이 운전을 해서 달려가는데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까 리한이 짜이프의 집에 숨어 들어갔을 때 침대 밑에 숨어서 보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 짜이프가 떨어뜨렸던 열쇠였는데요. 그 열쇠가 그가 속해 있던 자선단체 창고 열쇠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아까 짜이프가 나갈 때 그 열쇠를 들고 나갔단 말이죠. 리하는 바로 직감합니다. 짜이프 이 새끼가 내 딸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 창고에 가뒀거나 숨겼겠구나. 그리고 그놈도 지금 그 창고로 가고 있는 거겠구나. 맞습니다. 짜이프는 실제로 창고로 가고 있었어요. 원래는 집주인 아주머니가 어디 좀 태워다 달라고 해서 같이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집주인 아주머니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다가 말고 지금 자기가 지명수배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되느냐? 옆에 타고 있었던 집주인 아주머니한테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이봐, 자기 건물에 새들어 사는 그 짜이프라는 남자 있잖아. 지금 경찰에 지명수배가 됐대. 근데 이 통화 내용을 바로 옆에 운전석에 앉아있던 짜이프가 들은 거죠. 집주인 아주머니는 겁에 질린 채 이제 짜이프의 눈치를 슬슬 보기 시작해요. 근데 짜이프는 왜 지명수배가 됐던 걸까요? 여기서 짜이프의 이야기가 드디어 공개가 되는데요. 그한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었잖아요. 짜이프의 딸 이름은 후이쥔인데요. 이 후이쥔은 퉁과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NG 무리가 퉁을 괴롭히기 전에 사실 원래 먼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건 후이쥔이었어요. 어느 날 또 옥상에서 NG 무리가 후이쥔을 놀리고 괴롭히고 막 때리고 있었는데 그러다 그만 학교 강당 천장에 있는 창문으로 이 후이쥔을 밀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유리가 와장창 깨지면서 후이쥔은 강당 아래로 떨어졌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 후이쥔이 떨어지기 전 퉁이가 이 NG 무리들을 말리려고 사실 옥상으로 막 가고 있었는데 이걸 엄마인 리한이 보고 퉁이를 말렸어요. 후이쥔이 가엾긴 하지만 자기 딸부터 지키고 보자는 좀 이기적인 마음이 순간 들었던 거죠. 그렇게 결국 후이쥔은 추락사해버립니다. 옥상에는 사실 CCTV가 달려 있었지만 믿었던 그 인자한 팡 선생님마저 교장 선생님 편을 들면서 사건을 은폐하고 그렇게 짜이프는 억울하게 딸을 잃게 됐던 거지요.
결국 후이쥐는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걸로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짜이프가 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우비 인간으로 나섰던 걸까요? 사실 이 짜이프는 딸 후이쥔이 강당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딸이 왜 세상을 떠난 건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이 모든 걸 직접 눈앞에서 보고 들었던 퉁이었어요. 퉁은 자신이 사랑하던 친구 후이쥔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 후에 엄마도 그 불량한 친구들도 선생님도 모두 원망을 하면서 이 모든 사실을 짜이프 아저씨에게 다 말해줍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협력해서 후이쥔의 복수를 해오고 있던 거였어요. 짜이프는 그렇게 자기 딸 후이쥔을 괴롭히던 아이들을 하나씩 죽이고 배신감을 느꼈던 팡 선생님도 은퇴하는 날 왜 집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했었잖아요. 근데 모셔다 드리는 척하고는 이 창고로 잡아와서 거기다 가둬놓았었죠. 즉 짜이프가 범인 우비 인간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퉁이는 짜이프에 의해서 납치된 게 아니었어요. 짜이프는 퉁을 구출해낸 셈이었죠. 학교로부터도 엄마로부터도 모두 벗어날 수 있도록이요. 그리고 아까 리한이 딸 퉁이가 사라지자마자 짜이프를 의심했던 것도 바로 이 후이쥔 사망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인도 찔리는 게 계속 있었던 거죠. 그날 짜이프의 딸 후이쥔이 괴롭힘 당하는 걸 눈앞에서 보고도 도와주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저 짜이프란 남자가 진실을 알게 되면 나한테 복수하지 않을까 하면서 늘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퉁의 엄마 리하는 왜 굳이 퉁을 구속하고 체벌했던 걸까요? 여기에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 퉁의 아빠는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새아빠였습니다. 이 새아빠는 광저우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는 가끔 집에 올 때마다 아내인 리한을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리한이 집을 비웠을 때 어린 퉁을 폭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린 퉁이가 흉기를 들고 새아빠를 퍽 찔러버렸던 거죠. 리하는 딸의 살인을 감춰주기 위해서 살고 있던 집 화단에다 남편을 몰래 묻어버리고 아이가 혹시나 어디 가서 자기 잘못을 덜컥 자수해버리기라도 할까봐 내내 쫓아다니면서 감시를 하고 보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리한이 그동안 내내 저희 남편이 따다 준 금귤이에요 하면서 사람들한테 나눠줬던 건 사실 화단에서 자기가 직접 키운 금귤이었어요. 남편을 묻어버린 땅 위에 금귤 나무를 심었었거든요. 그걸 남편이 농사 지은 거예요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알리바이 삼아 사람들한테 계속 나눠줬던 겁니다. 그래서 영화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짜이프가 차를 타고 창고로 달려올 때 옆에 타고 있었던 집주인은 스스로 도망쳐서 빠져나오고 이 짜이프에 의해서 창고에 갇혀 있었던 팡 선생님도 짜이프가 결국은 그냥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복수를 마치고는 딸 후이쥔의 곁으로 스스로 떠나요. 리한의 경우에는 그녀의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된 경찰이 같은 부모로서 그녀의 심정을 이해해 증거를 인멸해주면서 혐의를 벗고 풀려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퉁이는 짜이프 아저씨가 멀리 트럭에 태워서 도망을 치게 해주는데요. 그렇게 엄마 없이 먼 곳으로 떠나 새 삶을 꿈꾸게 됩니다. 아마 퉁이는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과잉보호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라도 자기가 멀리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엄마와 자기 자신 모두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은 거죠. 오늘의 영화는 침묵의 장소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 영화 넷플릭스에 있어서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내용이 되게 뭔가 좀 복잡하고 디테일한 것들이 사실 더 많아요. 진실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그게 드러나는 계기나 사건들이 다 있거든요. 이제 그것까지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런 것들은 조금 가지치기를 해서 이해하시기 쉽게 좀 정리를 해봤고 얘네 학교 이름이 영어로는 징화 하이스쿨이라고 써있고 그 밑에는 또 한자로 징화 여자 중학 이렇게 써 있거든요. 중학교라는 거야, 고등학교라는 거야. 제가 중국의 교육 시스템을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헷갈렸고요. 여기 학생들이 연기를 되게 잘해요. 그 불량 청소년들도 그렇고, 퉁이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우리 고양이를 이렇게 데려오는 거거든요. 여기 눕힌 지 지금 한 1분, 2분 됐나? 어머나 미안해요. 놀랬어. 이게 쓰러져가지고. 근데 바로 이렇게 방금 놀라기 전까지 바로 잠자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이런 릴렉스한 자세로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주셨기를 바라며 6월에는 제가 반드시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라이브에서 즐겁게 만나요. 감사합니다.